안녕하세요. 방금 전까지 저는 남편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던 불쌍한 미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살인자나 다름없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확히 7주 전이네요. 제 남편 민석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염을 하던 마지막 순간 차갑게 식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기절했던 것만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주변에서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밥 한 술이라도 뜨라고 했지만 저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죄스러웠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을 죽음으로 몬 게 바로 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직전 저희 부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가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난임 시술은 사람을 피 말리게 하더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에 주사 바늘을 꽂아야 했고 온몸은 호르몬 부작용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예민해지더군요.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제 배에 시퍼렇게 든 멍 자국을 볼 때마다 밖에서 매끈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남편이 괜히 미워지기도 했고요. 사고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침대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호르몬 때문인지 아니면 여자의 직감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왜 자꾸 폰만 봐? 혹시 여자 있냐고. 폰 좀 내놔봐 얼른. 그냥 홧김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핸드폰 검사를 하겠다고 덤빈 건 결혼 생활 내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사색이 돼서 벌떡 일어나더니 도리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야 김지수, 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냐?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여자? 아니 당신이 계속. 질린다 질려. 너랑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나 나갈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남편은 다음날 오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던 그 순간 제 심장도 같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7주 49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피곤한 사람 잡지 말걸. 여자 있냐는 말이 뭐라고 그까짓 의심 좀 안 했으면 지금 내 옆에 살아있을 텐데. 그날 밤 내가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 남편 냄새만 남아있더군요. 옷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쓰던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인데 오늘은 왠지 켜보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환한 웃는 사진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보고 싶어서요. 바보 같죠? 죽은 사람 물건 붙잡고 뭐 하는 짓인지.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갤러리 앱이 켜져 있더군요. 가장 최근 날짜의 사진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 나기 딱 3일 전이네요. 저한테는 부산 거래처 미팅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산이라던 남편은 제주도 어느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낯선 여자의 불룩 나온 배에 귀를 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고 있더군요. 제가 난임 주사 맞으며 배에 피멍이 들던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의 임신한 배를 쓰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에 이어진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7주간 제가 겪은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요. 제 죄책감요? 아니요. 저는 죄가 없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오빠, 우리 콩콩이 콧대 높은 거 봐. 오빠 닮았나 봐. 그러게. 누구 자식인데 이렇게 잘생겼냐. 얼른 나와라. 우리 아들 아빠가 목 빠지게 기다린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입체 초음파 영상을 보고 있더군요. 태명은 콩콩이. 아들이랍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고 나기 딱 3일 전. 저한테는 부산 거래처 미팅이 잡혔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셔츠 다려주고 운전 조심하라고 홍삼까지 챙겨 먹여 보냈는데 그 사람은 제주도 특급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사진첩은 가관이더군요. 맛집 음식 사진, 커플 잠옷 입고 찍은 거울 셀카, 만삭 사진. 제주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남편이 그 여자 배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영상에 담긴 대화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오빠, 근데 콩콩이 나오면 형수님이랑은 정리하는 거지? 나 무서워. 오빠 유부남인 거 알면 사람들이 욕할 텐데. 당연하지. 야, 솔직히 내가 걔랑 사는 게 사는 거냐?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하숙생 데리고 사는 거지. 너랑 콩콩이가 내 진짜 가족이야. 하숙생. 네, 저는 아내도 아니고 하숙생이었습니다. 남편 밥 챙겨주고 시댁 경조사 챙기고 10년 동안 맞벌이하며 빚 갚아준 하숙생이요. 걔한테는 적당히 둘러대고 위자료 안 주게 판짜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애도 못 낳는 여자랑 내가 평생 살겠냐? 징그럽다 진짜. 애도 못 낳는 여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난임 병원에서 구력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릴 때 배에 주사 바늘을 꽂아 시퍼렇게 멍이 들어갈 때 이 인간은 밖에서 애 만들고 희희낙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혼해주기 전까지 빨아먹을 호구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당장이라도 무덤을 파헤쳐서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던 제가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문득 홈 화면에 깔린 노란색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카오톡. 남편 휴대폰은 사고 당시 완파돼서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에는 PC 버전처럼 카톡이 연동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실행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생일 아니면 아이 태어날 예정일이겠거니 했으니까요. 2번 만에 잠금이 풀렸습니다. 맨 위에 고정된 채팅방. 저장된 이름은 내 사랑 콩콩맘. 들어가 보니 역시나 꽤 쏟아지는 대화들이 가득하더군요. 그런데 대화창을 쭉 올려보다가 저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이 여자 아직 남편이 죽은 줄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러서 부고가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회사 사람도 아니고 거래처 사람이라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하는 남자가 49일이나 연락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찾아오거나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 이유는 남편이 사고 당일 오전, 그러니까 저한테 여자 있냐는 소리를 듣고 집을 나간 직후에 보낸 마지막 카톡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와이프가 눈치채서 핸드폰 검사하자고 덤비네. 당분간 절대 연락하지 마. 톡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한 문장. 그 문장이 이 여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황 정리하고 연락할 때까지 죽은 듯이 있어. 어기면 우리 끝이야. 이 톡을 마지막으로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저 여자는 지금 바람 피우다 걸려서 수습 중인 남편을 위해 49일째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그날 밤 제 직감이 맞았고 제 한마디에 제발 저린 남편이 입단속을 시켜놓고 간 덕분에 기회는 저에게 왔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카톡방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대로 있다간 저 여자한테 제 집까지 뺏기게 생겼거든요. 남편의 카톡을 보고 나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카톡은 못 보내게 막았지만 다른 소통 창구는 없을까? 태블릿 한 구석에 깔린 분홍색 아이콘 커플 스케줄 앱을 눌렀습니다. 보통 연인들이 기념일 챙기려고 쓰는 그 유치한 앱 말입니다. 앱이 열리자마자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남편 집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날짜도 기억 못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콩콩이 병원 검진, 제주도 태교 여행, 우리 자기 생일 같은 일정이 아주 꼼꼼하게도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듯이 있으라고 엄포를 놓은 그날. 이후 캘린더 메모장은 그 여자의 일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로 연락 끊긴 지 딱 일주일째야. 나 입덧 심해서 물도 못 마셔 걱정 안 돼. 2주 지났어. 회사 앞에 찾아가 보려다가 오빠가 화낼까 봐 참았어. 나 잘했지? 한 달이야. 오빠 진짜 너무해. 우리 버린 거 아니지? 콩콩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생존 신고 좀 해줘. 오늘 날짜, 그러니까 남편의 49제 날에도 메모가 있더군요. 꿈에 오빠가 나왔어.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 너무 무서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며 불안해하는 그 여자. 하지만 끝내 연락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기면 우리 끝이야 라는 남편의 마지막 협박이 꽤나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다. 그대로 옷만 갈아입고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더군요. 제 눈으로 전문가의 입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여자가 임신 중입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혹시 그 뱃속에 애한테도 상속권이 있나요? 하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우리 민법상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남편분의 친자라는 게 확인되면 태아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나레이션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태아도 상속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결혼 10년 동안 맞벌이하며 뼈 빠지게 갚아서 겨우 제 명의도 아니고 남편 명의로 해둔 전세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가 애 낳고인지 청구 소송이라도 걸어오면 이 집 보증금까지 빼서 그 여자 자식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보험금도 배우자인 사모님과 그 아이가 1.5대1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 그쪽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하면 복잡해집니다. 내 남편을 죽게 만든, 비록 간접적이라 해도 원인 제공을 한 그 여자한테 내 재산까지 떼어줘야 한다니요. 남편 목숨값인 보험금을 상간녀 자식과 나눠 쓰라고요? 절대 그렇게 못 둡니다. 단 10원, 아니 1원도 그 여자 손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레이션 돌아와 태블릿 속 증거 자료들을 전부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카톡 대화 내용, 캘린더 메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상담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들을 전부 리스트업 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본이고 저 여자가 섣불리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 방법도 강구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무기는 법전이 아니라 바로 정보였습니다. 저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점.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자기가 쓴 일기를 본처인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것도.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내 남편 죽었어. 돈 내놔.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죠. 지금 터뜨리면 저 여자는 몰랐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고 태아를 앞세워 동정표를 사며 제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기다려.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지옥을 선물해 줄 테니까. 저는 더 완벽한 한 방을 위해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듯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의 캘린더에 새로운 일정이 하나 떴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D-3 콩콩이 성별 확인 파티. 3일 뒤 성별 확인 파티라. 남편 없이 혼자서라도 파티를 하겠다네요. 저런 날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간다면 표정이 아주 볼만하겠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편의 아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적이나 베넷 저고리 같은 시시한 건 아닙니다. 그 아이와 그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상자 안에는 딱 2가지 서류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화장 증명서입니다. 내 연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에 남편이 잿가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표정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지난 7주간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의 캘린더에 적혀있던 D-데이. 콩콩이 성별 확인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걸 다 기념하더군요.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프라이빗 파티룸. 입구부터 웰컴 콩콩이라고 적힌 핑크빛 풍선이 요란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상복 대신 가장 우아하고 비싼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시퍼렇게 날선 칼을 품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주인공이 보이더군요. 최유리. 남편의 태블릿 속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앳돼 보였습니다.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친구들 축하를 받으며 여왕처럼 웃고 있더군요. 저 여자가 웃고 떠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남편은 차가운 납골당에 한 줌의 죄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울다가 깨어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전신에 피가 끓어서 손끝이 저릿저릿하더군요.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붉은 상자를 들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왁자지껄하던 파티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였는지 다들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정장을 입은 제가 들어섰으니 눈에 띌 수밖에요.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유리 지인인가? 분위기 왜 저래? 주인공인 최유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누군지 모르는 눈치더군요. 당연하죠. 남편 핸드폰 속에서나 봤지 실물을 본 적은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 제 눈빛은 10년을 함께 산 남편조차 본 적 없는 살기를 띠고 있었을 겁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혹시 배달 오셨나요? 저희 음식 다 나왔는데. 배달이라. 틀린 말은 아니네요. 당신의 불행을 배달하러 왔으니까. 저는 뚜벅뚜벅 그녀의 코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붉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석 씨가 보냈습니다. 그 이름 3글자에 최유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더군요. 주변 친구들도 어머, 오빠가 서프라이즈 이벤트 준비했나봐. 역시 민석 오빠 로맨틱해.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남편이 49일 동안 잠수탄 이유가 고작 서프라이즈 파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겠죠. 그 얄팍한 희망이 얼마나 잔인하게 부서질지 1분 뒤면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진짜요? 오빠 지금 어디 있어요? 주차하고 있어요? 아님 밖에서 기다려요? 민석 씨는 못 옵니다. 대신 제가 왔어요. 그 사람이 꼭 전해달라고 한 게 있어서요.
저는 그녀가 상자를 집어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리본을 푸는 손이 설렘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아마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기대했겠죠. 아니면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손편지라도.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녀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눈동자가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그리고 소장. 그녀의 하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며 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정중하고 가장 잔인한 인사말을 건넸죠. 축하해요, 콩콩이 엄마. 이게 아이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장례식을 치를 시간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선물 상자. 흩어진 서류들 위로 핑크색 풍선 하나가 떨어져 팡 하고 터진다. 핑크빛 풍선이 터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비명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최유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망 진단서를 쥐어뜯듯 잡더군요. 사망일시 2025년 6월 23일. 자신이 남편에게 우리 버린 거 아니지? 라며 투정을 부리던 그 날짜보다 한참 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얼음처럼 굳어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된 눈치 빠른 몇몇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군요. 불륜녀, 상간녀, 유부남.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서 난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살아서는 속만 썩이더니 죽어서 이렇게 완벽한 복수의 타이밍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쩌라고요? 죽은 사람 핑계대고 도망치게. 절대 안 돼. 내 뱃속에 그 사람 애가 있어. 유전자 검사해. 친자 확인하면 될 거 아냐. 역시 예상대로 나오더군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자기 앞가림과 돈이 먼저인 여자였습니다. 태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산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나아요. 당신 말대로 친자 확인되면 상속권 생기니까. 그런데 어쩌나? 내 남편 빚도 같이 남겼는데. 뭐라고요? 우리 살던 집 남편 명의지만 은행 빚이 80%예요. 사업하다 끌어다 쓴 대출도 수두룩하고. 상속이라는 게 참 공평해서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똑같이 물려받거든요. 애 낳자마자 빚더미에 앉게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상속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봐요. 물론 거짓말이 조금 섞였습니다. 빚이 있긴 하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을 모르는, 그리고 지금 당장 멘탈이 나간 이 여자에게는 충분히 공포스러운 협박이었습니다. 최유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틈을 타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장 봤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데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예요. 남편한테 받은 가방, 돈 다 토해내고 당신 부모님 집까지 압류당하기 싫으면 지금부터 변호사 선임비나 모으는 게 좋을 겁니다.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언니 진짜 유부남이었어? 라며 따져 묻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그녀를 뒤로하고 저는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더군요. 제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그건 고작 악어의 눈물일 테니까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최유리는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상속은커녕 위자료 소송 방어하느라 가지고 있던 원룸 보증금까지 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중요한 건 그 여자의 핑크빛 미래는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사람 좋게 웃고 있네요. 참 얄밉게도 말이죠. 당신 덕분에 나 독해졌어. 고맙다고 해야 하나? 저승 가서는 바람 피우지 마. 거기선 받아줄 사람도 없을 테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미련도 분노도 남편과 함께 저 납골당 안에 가두고 나왔으니까요. 이제 제 집 명의도 제 앞으로 돌려놨고 난임 병원도 끊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지수로 살아보려 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문득문득 사무치게 억울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정말 맞더군요. 혹시 지금 배우자의 배신으로 혹은 말 못할 고통으로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저처럼 49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인과응보의 시계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라면 상간녀에게 남편의 빚까지 떠넘기는 복수 찬성하시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